미국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약 5달러에 이르는 고유가가 지속되자 넘쳤던 수요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올가을부터 뉴욕시 렌트 한정 아파트의 렌트비가 최대 5% 인상됩니다. 약 10년 만에 최대폭 인상입니다. 의회에서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 여행철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새로운 확산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원숭이 두창의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검체를 민간인 실험실에 보내서 감염 의심 환자들에 대한 신속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약 5달러에 이르는 고유가가 지속되자 넘쳤던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들이 여행 계획을 변경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너지 데이터 제공업체 OPIS의 조사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정보국이 이달 10일까지 조사한 잠재 수요 추정치도 전주보다 하루 약 11만 배럴 감소한 910만 배럴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940만 배럴에 비해 줄어든 수치입니다. 에너지정보국의 잠재 수요 추정치는 2017에서 2019년까지 평균에 비해서도 감소했습니다. 2월 말에는 비교기간 평균 수요치의 99%에 불과했고 5월 말에는 93%로 6월에는 9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실제 운전자들은 여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들이 며칠 동안 써야 할 만큼의 연료만 탱크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카풀이나 대중교통 이용도 증가하고 사무실에 출근해 일하는 날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96달러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고유가가 수요를 낮출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로 휘발유 선물 가격이 하락한 것과 맞물려 일어난 현상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의 수요 둔화는 코로나19 대유행 시작과 함께 광범위한 경제 봉쇄로 수백만 명이 집에 머물렀던 2020년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높은 휘발유 가격으로 인해 연료에 대한 수요가 억제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인플레이션 대응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유류세 한시 면제와 관련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향후 공감대 형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이미 하원 민주당이 통과시킨 주유소 가격 인하를 위한 강력한 법안을 토대로 상하원에서 대통령 제안으로 나아갈 공감대가 이뤄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향후 90일간 연방 유류세 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은 가정의 주유소 가격을 낮추려는 투지로 단결했다며 거대 석유업체가 푸틴의 전쟁 한가운데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동안 미국 가정이 주유소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적 권한 내에서 푸틴의 가격 상승에 맞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며 그간 취한 전략 비축유 대량 방출 및 여름 휴가철 고에탄올 E15 휘발유 판매 허용 등 조치를 거론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의회 내 공화당은 거대 석유업체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의 노력으로 터무니없는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을 지속해서 선택해왔다고 발언하며 공화당을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올 가을부터 뉴욕시 렌트 한정 아파트의 렌트비가 최대 5% 인상됩니다. 뉴욕시 아파트 10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약 10년 만에 최대폭 인상입니다.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는 지난 21일 렌트 인상률 최종 표결을 실시해 인상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했습니다. 인상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렌트 계약을 갱신할 경우 1년 연장 시 3.25%, 2년을 연장하게 되면 5%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렌트가이드위원회는 급등한 물가를 이유로 지난 4월 첫 렌트 인상안에서 1년 연장 시 최대 4.5%, 2년 연장 시 9%까지 렌트를 올릴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렌트가이드위원회는 결국 원안보다는 낮은 인상률을 채택했습니다. 이번에 허용한 인상률은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직전 최대 인상률은 2013-2014년 인상률로 1년 갱신은 4%, 2년 연장 시 7.75%였습니다.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팬데믹 이후 이미 렌트가 급격히 올랐다며
렌트 인상률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성명을 내고 어려운 시기에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결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뉴욕시 조사에 따르면 렌트 한정 아파트 거주자들의 중위소득은 47,000달러로 일반 아파트 거주자 62,960달러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렌트 한정 아파트 중간 렌트는 1,400달러 수준이며 규제가 없는 아파트는 1,845달러입니다. 미국의 주택 경기가 불황에 접어드는 등 버블 붕괴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택 구매력이 급감하고 주택 판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 4월 기준 기존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2007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구매력은 모기지 이자율과 주택 가격, 가구 연소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지수를 분석한 것입니다.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맥은 지난주 30년 만기의 모기지 금리가 전주에 5.23%에서 5.78%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4월 금리는 4.98%였으며 지난 1월에는 3.45%에 불과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주택 판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5월 기존 주택 판매가 541만 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에 560만 채에서 줄어든 수치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어제 의회 청문회에서 금리 인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1.75% 수준이지만 연말이면 지금의 2배 수준인 3.8%에 이를 전망입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모기지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미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접어드는 등 주택 버블 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더 오르면 주택 버블 붕괴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N 뉴스 박주단입니다. 상원이 총기 보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논의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어제 찬성 64대 반대 34로 상원 표결을 통과한 안전한 공동체 합의법은 21살 이하의 총기 구매 희망자에 대해 당국이 범죄 및 정신건강을 점검하기 위한 10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주에서 위험하다고 추정되는 사람의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붉은 깃발법이 시행되도록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사상 처음으로 가정폭력범을 규제하는 연방법에 따라 위험한 데이트 파트너가 총기를 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총기 규제 요구자들이 오래도록 강조해온 사안입니다. 법안은 그 밖에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 내 정신건강을 개선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총기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표결을 막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찬성 60표를 넘었습니다. 상원이 법안을 가결함으로써 하원은 다음 달 독립기념일 휴회 이전에 표결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의회에서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대3으로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 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 DC와 최소 6개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이번 판결은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고 우리 모두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매우 충격적인 판결이라면서 이 암흑의 날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 여행철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새로운 확산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지난주 BA.4와 BA.5에 대해 보고된 감염 증가율 우위는 이 변이들이 유럽 연합 전역에 걸쳐 지배종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집계에 따르면 유럽에선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신규 확진자의 84%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프랑스도 확진자가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주 신규 확진자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29%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BA.4와 BA.5는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된 BA.2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면 BA.4와 BA.5는 초기 변이보다 감염 증가율이 높고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감염됐거나 백신을 맞았어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변이들이 지배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완치자와 백신 완전 접종자 모두 BA.4와 BA.5 항체 회피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20분의 1 안팎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추가 접종한 실험 참가자 27명을 분석한 결과 원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BA.4와 BA.5에 대한 중화항체 생성 수준이 21분의 1로 낮았습니다. 완치자도 18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BA.4와 BA.5의 중증화도가 특별히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감염자가 급증하면 입원 및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던 미성인 5명 중 1명은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제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감염 전력자의 약 20%가 롱코비드로 불리는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통계국이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성인 6만 2천 명을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참여자 13명 중 1명꼴로 첫 번째 감염 후 3개월 이상 롱코비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롱코비드 증상은 피로, 호흡곤란, 만성고통, 인지 부조화, 근육 약화 등이 나타나는 경우로 코로나 초기 감염에서 회복한 이후에도 수주간 또는 몇 달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CDC 분석에 따르면 젊은 사람에게 롱코비드 증상이 오래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의 경우 9.4%로 남성 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이 9%로 백인 7.5%, 흑인 7%보다 높았고 아시아계는 4%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켄터키, 엘라베마가 12%로 가장 높았고 하와이,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원숭이 두창의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검체를 민간인 실험실에 보내서 감염 의심 환자들에 대한 신속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원숭이 두창 검체를 이지스 과학연구소, 랩코, 마요클리닉 시험소, 퀘스트 진단보건검사소 등에 보내서 원숭이 두창 검사 역량을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역학검사는 주로 공공보건연구소에서만 시행했으며 그 역량은 모두 합쳐도 주당 8,000건에 그쳤습니다. 하비에 베레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은 미국민 모두가 원숭이 두창 감염에 대해 염려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검사 건수를 극적으로 확대한다면 누구나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약 30여 개국에서 발병해 감염자가 1,880명에 이르렀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유럽에서 발견됐지만 CDC는 미국의 원숭이 두창 확진자도 지난 21일 기준으로 1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 환자는 대부분 몇 주일 이내에 낫지만 10명에 1명은 사망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FDA가 미국 시장에서 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제품이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기고 FDA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오늘 전자담배 줄의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줄 전자담배 퇴출은 FDA가 이 회사가 멘톨을 포함한 가양 전자담배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2년 가까이 검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자담배에는 과일향 등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향이 함유돼 미성년자들의 흡연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줄은 당국과 대중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마케팅을 제한하고 지난 2019년 과일향 및 달콤한 향이 나는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특히 FDA가 지난 2020년 미국의 모든 전자담배 제조업체에 금연 보조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FDA는 2020년 과일향 등 달콤한 향이 나는 모든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줄은 2018년 전자담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최근 확연한 하향세를 보여왔습니다. 줄은 이번 FDA의 결정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000건 감소한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6천 건을 살짝 상회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지난주 23만 2천 건으로 5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은 후 3주 연속 23만 건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4주간 이동 평균치는 22만 3,500건으로 역시 1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2만 건으로 5,000건 증가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장애인 권익단체들이 뉴욕시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면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오는 2055년까지 뉴욕시 전체 역사의 95%에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나 경사로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 시내 지하철역 472개 중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나 경사로가 설치된 역사는 2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MTA는 이번 합의로 2025년까지 81개의 지하철역에 승강기나 경사로를 설치하고 2035년까지 85개의 지하철역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상원 상무위원회는 20일 자동차 보험에서 개인 상해보험 항목의 최소 보장 금액을 2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차량 보험 가입자의 개인 건강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상해 치료비용 지불을 허용하는 현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주상원 본의회로 송부했습니다. 법안은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 보상을 차량 보험사가 아닌 가입자의 개인 건강보험에 우선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이 입법되면 뉴저지 차량보험 가입자 100만 명 이상이 연간 수백 달러의 보험료 인상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주는 노약자 및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SRAP 바우처 대기자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1일 오전 9시에서 22일 오후 5시에 웹사이트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시민권자 또는 합법신분이어야 합니다. SRAP 바우처 소지자는 렌트비 가운데 소득의 25%에서 4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게 됩니다. 수혜 자격 소득 기준은 각 카운티별로 다른데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4인 가족인 경우 48,950달러 미만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